안녕하세요. 100세시 대상식통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몸의 변화보다 더 먼저 느껴지는 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그때 혼자 하지 말 걸 이었어요.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 감당하면 위험해지는 5가지 일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민폐 끼치지 않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건강, 돈, 법적 문제, 외로움 같은 것들은 혼자 감당하면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왜 용기인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2세 윤정수님이에요. 정수님은 평생 혼자 해결하는 습관으로 살아오셨어요. 남자는 아프다고 징징대면 안 돼. 젊을 때부터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죠. 하지만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라 혼자 병원에 가보았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설명하는 말은 정수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낯선 의학 용어들이 빠르게 지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의사는 심장 기능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묻는 게 괜히 창피했어요. 정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정수님은 묘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심장이 안 좋다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은 거지? 하지만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혼자 가슴을 부여잡고 며칠을 고민하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설명을 이해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 방문 때는 딸이 함께 따라갔어요. 의사가 말하는 내용을 딸이 차분히 정리해 주자 정수님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절대 혼자 들으시면 안 돼요. 딸의 이 말이 정수님 가슴에 콕 박혔어요. 건강 상태는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 더 무서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정수님은 말했어요. 병원 진단은 절대 혼자 들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2배가 되고 실수할 가능성은 10배가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말해요. 어르신 환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병원 진단은 혼자 듣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미선님이에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로 집안의 금융 문제를 전부 혼자 해결해 왔어요. 통장, 보험, 문자 알림, 상품 변경.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갔죠. 하지만 미선님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모든 걸 혼자 껴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금리 혜택을 위해 계좌 정정이 필요합니다. 미선님은 자세히 읽지 못했지만 늘 하던 일이었기에 큰 고민 없이 클릭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이체되었고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사라졌어요. 미선님은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들키면 어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건은 더 복잡해졌고 은행과 경찰에 여러 번 다녀야 했어요. 자녀들에게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자 엄마, 왜 혼자 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미선님은 사건 이후 한동안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좀만 더 조심했으면 애들한테 피해 안 줬을 텐데. 하지만 자녀들은 정반대였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요즘 금융이 너무 어려워. 그 말에 미선님은 처음으로 아, 이 문제는 혼자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혼자서 모든 정보를 따라붙을 수는 없다는 걸요. 두 번째 교훈은 분명했어요. 돈 문제는 혼자 판단하면 위험하다. 세 번째 주인공은 75세 김은자님이에요. 은자님은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주변에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그 말로 스스로를 계속 달래며 버텼죠.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갑자기 확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중심을 잃으며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지금 상태는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초기에 오셨다면 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자님은 괜히 미안함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픈 걸 참는 게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이었어요. 왜 그때 말을 못했을까? 은자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혼자 견딘 시간이 길수록 치료는 더욱 어려워졌던 거죠. 병원에서 돌아온 은자님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딸에게 말했어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아팠어. 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왜 이제 말해? 같이 병원 갔으면 좋았잖아. 그 말에 은자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가족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참았던 건데, 그게 오히려 가족을 더 걱정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은자님은 작은 통증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픈 건 참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건강은 작은 변화도 크게 번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단 하루만 병원을 늦어도 치료 기간이 몇 배로 길어질 수 있어요. 의사들은 말해요.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로 넘기며 시간을 놓쳐요. 세 번째 교훈은 아주 분명해요. 건강 신호는 혼자 버티면 안 된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박성호님이에요. 성호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집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식사도 대충 때우고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천천히 마음을 무너뜨려요. 처음에는 단순한 쓸쓸함이었지만 어느 순간 식욕이 줄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성호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하지만 침묵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마음의 병은 혼자 두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성우님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성우님을 찾아왔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그 말 한마디에 성우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친구는 성우님을 산책 모임에 데려갔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자 얼굴에 미소가 다시 떠올랐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성우님은 그날 깊이 느꼈어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삶의 의욕을 빼앗고 심지어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쯤이야라고 넘기며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요. 성우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견디는 외로움은 아무도 상줄 일이 아니다. 성우님의 결론은 단순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는 게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외로움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변했어요. 네 번째 교훈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버티면 병이 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66세 최미화님이에요. 미화님은 은퇴 후 살던 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관리비도 부담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그렇게 혼자 부동산을 찾아가 서류를 받았어요. 설명은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정말 이게 잘하는 걸까? 지금이 맞는 걸까? 하지만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 불안은 고스란히 미화님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미화님은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오랜 친구 은희님이 떠올랐어요. 예, 넌 뭐든 혼자 하려고 해. 그러다 실수한다니까. 예전에 들었던 이 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친구에게 전화할까 말까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만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했어요. 결국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친구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어요. 왜 이제 말해? 나랑 같이 보러 가지 그랬어. 그 말에 미화님은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혼자 감당한다는 건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스스로 맞고 사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고 친구는 미화님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줬어요. 이건 조건이 이상해. 다시 봐야 돼. 그제야 미화님은 혼자 판단했더라면 큰 실수할 뻔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큰 결정일수록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비로소 시야가 넓어져요. 혼자 고민하면 한 방향만 보이지만 두 사람이 보면 두 방향이 보이고 세 사람이 보면 세 방향이 보이죠. 미화님은 여러 조건을 다시 검토하며 새로운 선택지를 찾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려고 했을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살면서 익숙해진 혼자 감당하는 습관이 이렇게 큰 손해를 부를 수도 있었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미화님은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왜 혼자 하려고 했어? 같이 했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 텐데. 그 말이 미화님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온 게 어쩌면 가족과의 거리만 멀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의견을 나누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5번째 교훈입니다. 큰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할수록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 4분의 사연은 모두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국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감정이든 혼자 감당하려는 순간부터 삶은 더 무거워지고 더 불안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나를 보호하는 지혜였어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독립이 아니라 서로 기대는 연대였다는 걸 이제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말해요. 내가 나서면 귀찮을까봐. 이 나이에 도움받는 게 미안해서. 하지만 그런 마음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의 문도 조금씩 닫혀요. 누군가와 나누는 고백 한 줄이 병을 막고 피해를 막고 마음을 지켜주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혼자라는 단어는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단어였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기대고 손을 잡고 살아야 해요. 말을 나누는 순간 고민의 무게는 절반이 되고 함께 걷는 순간 길은 2배나 넓어져요.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롭게 선택한 방식이에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이거예요. 힘들면 꼭 말해. 혼자 견디는 게 제일 위험하더라.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돼요. 첫째, 병원 진단은 혼자 듣지 말기. 둘째, 돈 문제는 혼자 판단하지 말기. 셋째, 아픈 건 혼자 버티지 말기. 넷째, 외로움은 혼자 견디지 말기. 다섯째, 큰 선택은 혼자 결정하지 말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의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삶에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했어요.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건 질병도 돈도 환경도 아니었어요. 바로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건 약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이었어요. 부디 여러분도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노후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100세시 대상식통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100세시 대상식통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